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오후인데요. 선거일까지 약 36시간 하루 정도 남았습니다. T-1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갑니다. 이준석은 보수의 대안이 될 수가 없고 이준석은 미래 정치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망가진 압도적인 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시대는 민주당 좌파 쪽에 좋겠지만은 국정을 아주 난동질을 할 겁니다. 따라서 김문수가 부실하나 개헌과 탄핵으로 일어나는 조기 대세지만은 일단 김문수로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김문수가 이긴다는 건 아닙니다. 김문수로 표를 몰아주시고 내일 오후 내일 영상을 고고TV가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나 또 찍어야 되겠죠. 내일 오후에 고고TV가 투표 결과 대선 결과 김문수와 이재명과 김문수가 몇 프로 정도 차이 나며 이준석은 몇 프로를 얻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국민의 98% 정도는 표심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98%는 결정을 했고 보수 진영에서 얼마나 결집을 하고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는가에 딸려 있지 이재명과 이준석의 표는 다 결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오후에 예상 득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괜히 말씀드렸다가 보수 진영이나 합리적 보수 진영이 낙담을 하면 안 되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은 끝없이 내일까지도 내란 심판, 내란 세력 심판을 들고 나오고 김문수는 이재명의 시대에 이재명 일당 독재를 막자, 이재명 1인 독재를 막자 들고 나오고 이준석 같으면은 청년층에만 호소하는 거죠. 이준석은 여전히 40대 기술원과 그리고 미래 청년 대안을 들고 나오는데 이준석은 나가리입니다. 이준석은 나가리고 또 하나 결론을 내리고 가죠. 이준석과 이재명과 이준석은 장기술, 잔머리의 천재다. 이재명과 이준석은 천재다. 장기술, 잔머리의 천재다. 깊이가 없고 내공도 없고 철학이 없다. 그런데 이준석과 이재명은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둔재다. 이재명과 이준석은 인생사례가 빵점이다. 거기에 도덕적인 우월성이 김문수가 있습니다. 대선 끝나고 생각하자고요. 일단 김문수로 보수는 합리적 보수든 중도 보수든 강성 보수든 앵부리 우파 유튜버 광화문 세력이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은 막판에 대형 설화가 터진 겁니다.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 진짜 창피합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늙은 남자로서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 그 다음에 유시민의 선란행을 공격한 여성 비하, 학력 비하, 노동자 비하, 진영 비하. 그 선란행 같은 경우는 좌파 진보의 생각을 갖고 있죠. 그 망언이 2개가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재명 쪽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고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자는 이준석이란 아이입니다. 이준석이기 때문에 김문수로 중도 보수나 또는 합리적 보수가 어느 정도 이준석과 이재명을 이탈해서 몇 프로 정도는 김문수한테 가리라고 고고TV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은 그거는 선거 역사상 최고의 망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준석은 자신이 보수에 대한 미래 대안이라 그러는데 끝났어요. 오늘 아침부터 터지고 있는 리콜박스 문제, 리박스쿨 문제, 이게
댓글 작업으로 선거 부정을 일으켰다. 그리고 민주당 애들이 들고 나왔죠. 이틀 남겨놓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100% 네거티브입니다. 100% 네거티브입니다. 쭉 기사를 섭렵하고 추정을 하고 정황을 보니 이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100% 네거티브를 하는 겁니다. 리박스쿨이라는 데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준석을 공격하고 김문수를 지지했다. 그거는 일상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진영 싸움에 의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드루킹 사태, 드루킹에서 안철수를 날리고 문재인을 끌어올린 김경수 드루킹 2년 맞았죠. 2년 살다가 나왔죠. 물론 그 특사를 해줬습니다. 드루킹 사태의 시초가 댓글 작업의 시초가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또 네거티브를 합니다. 이것들이. 이게 이재명이 처참하고 아주 양아치 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지금 지들이 이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 김문수가 추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들끼리. 쉽게 말해서 민주당 쪽, 국힘 쪽, 이준석 쪽 다 그냥 하루에 한두 번씩 여론조사를 돌릴 거예요. 제일 타격받는 애가 이준석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일 쪽이고 국민의 힘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그거 깨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놈이 리박서클의 댓글 조작을 갖고 나왔고 이 리박서클을 하는 말이 이거는 헌정 파괴행위다. 내란행위다. 이놈의 자식들이 이틀 남겨놓고 이렇게 네거티브하는 민주당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보수, 국힘이 뭉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급하면 이런 짜식게 된 네거티브 리박서클을 갖고 나옵니까? 이게 한겨레 쪽에서는 2018년도에 김문수하고 연관이 있었다. 아니 그거 어쩌라고? 김문수 지지자들, 아스팔트 극우 우파들은 김문수 댓글을 달죠. 좋게. 이재명을 공격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딸들은 오만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자체적으로 이재명 추앙운동을 벌이죠. 역으로 따지면 개딸이 지독하고 이준석의 댓글팀 팬코 애들 꼬맹이들이 댓글 놀이가 더 지독합니다. 그러니 국힘 쪽에서도 대장동 커피 시즌2다. 민주당의 공작 냄새가 풀풀 난다. 김만배 신양님이 터뜨린 유튜브와 똑같다. 민주당의 공작이다. 맞을 거예요. 김문수와 과거에 연관이 있다고 이게 리박스쿨이 댓글 내란 행위라면은 민주당은 없어져야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왜 이런 네거티브 공작을 터뜨리겠어요? 유시민 때문에. 그죠? 유시민의 망언 때문에. 또 이준석이가 폭로한 이준석 장남거 이동호란 놈 때문에. 또 이재명의 인간성, 아주 처절하게 천박한 이재명의 인간성 때문에 표가 더 이상 안 붙는다는 거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재명의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준석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아무리 탄핵과 계엄의 조기 대선이고 심판과 응징이 가해지지만은 이재명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 혐오스러운 걸 갖고 있죠. 그게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이재명의 살아온 인간성, 삶이 빵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가족관계, 가족력, 그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려야 할 그 이재명입니다.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위험한 놈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 국힘이 지금 망가지고 찌그러진 당이나 김문수 쪽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교회라는 것도 그렇고
가정이 우선입니다. 교회의 시초가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교회가 나가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신제가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 제대로 갈고 닦고 가족을 관리하고 가족이 사회의 해악을 놓치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은 가족들이 전부 다 개차반이요. 이재명 자체도 개차반이요. 그거를 국민들은 마지막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틀 남은 거 계속 공격해야 돼요. 국힘은. 지금 현재 박빙까지는 안 가고 많이 따라잡고 있을 거예요. 국힘이. 그러니 합리적 보수, 이재명을 싫어하는 중도, 무당층 또 국힘의 김문수를 일단 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보수가 재생할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요. 아주 나쁜 놈들이야. 자, 이준석으로 들어갑니다. 이준석은 정치 철학이 없어요. 재명이도 정치 철학이 없어요. 이준석은 인문학적 사고가 없어요. 역사적인 인식을 모르는 애예요. 재명이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재명이 와서 공약 발표하고 여기저기 나가서 아주 쌈마이같이 막 말하는 거 보면은 저 기가 찹니다. 솔직히 성남시장감도 안 되는 놈이에요. 국회의원에서는 안 되는 놈이에요. 그런 놈이 지금 나라를 먹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같은 경우가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술, 말기술도 없습니다. 솔직히. 남의 약점만 공격하고 남이 과거 거 막 인터넷에 뒤집어가지고 공격하는 게 그게 말기술이 아니죠. 장기술의 천재입니다. 천재. 재명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문, 사회, 역사, 철학, 사회 연대에 대해서는 빵점, 둔재입니다. 여러분이 이준석의 13년 생활, 정치 생활이 어디 하나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한다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기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과거와 싸우고 있어요. 윤석열과 싸우고 있고, 윤석열을 끌어들인 국힘과 싸우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의 과거만 싸우고 있어요. 이런 애가 지금 지가 살기 위해서 온갖 역사적인 인물을 다 갖고 나옵니다. 민주당 놈들도 마찬가지고. 이순신의 12척배, 김영삼의, 평생을 탄압받았던, 민주화 저항정신, 노무현의 험지만 찾아다녔던 정치를 개혁하고자 했던 개혁정신, 그게 직거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박정희 독재를 외치죠. 박정희 독재 아닙니다. 결과를 봐야 됩니다. 박정희가 없었으면 이 나라 없습니다. 박정희 이퀄 윤석열 이퀄 김문수라 그럽니다.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김문수는 박정희에 저항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김문수는 또 김영삼도 박정희에 저항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김영삼도 박정희의 업적을 민주화 탄압한 쿠데타는 계속 비판을 했으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박정희의 대한민국 강건한 선주국의 기반을 닦은 것을 김대중과 김영삼도 인정을 했어요. 김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시대 70년대 노동운동을 했으나 김영삼에 발탁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놈이 지가 살려고 김영삼의 40대 기술을 갖고 나오더니 김영삼도 인정한 박정희를 지금 이놈이 또 독재를 끌어냅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시죠? 어제 박근혜가 서문시장에 나타나니까 아유 보수 쪽에서 자기를 안 찍고 김문수 쪽으로 찍겠다니까 또 박정희를 공격합니다. 이놈은 바보입니다. 둔재입니다. 장기술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준석 당이 그 2030 남자애들이 지금 여기저기 그냥 지랄 연병을 하면서 이준석이 말이야 동탄의 기적을 이룬다. 이준석도 지가 동탄의 기적을 이루겠다. 그게 뭡니까? 대통령 된다는 소리죠.
이런 허상, 망상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와 75년의 보수 우파를 갖다 무시하면은 아직까지도 오늘까지 동탄의 기적 자기가 김문수를 띄워놓고 이재명을 띄워놓고 대통령 된다 그럽니까?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이놈이. 지금 이준석 지지율이 한참 하락돼 있을 거예요. 충격적으로. 왜? 젓가락 발언 때문에. 이준석 얘는 보면은 항상 선거 때마다 논란이 돼요. 그리고 거짓이라는 게 나와요. 지난 40 총선에도 국힘이 국힘의 말이지 반윤들이 자기한테 다 넘어온다. 자기들이 일당이 된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 지금 뭐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얼치기들이 몇 명 따라가서 허나 따라갔죠? 허나 따라갔죠? 김영란 따라갔죠? 구형무라는 놈 따라갔죠? 그 안철수 그 비서관 하던 놈?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조홍천 따라갔죠? 양양자 따라갔죠? 이원옥이 따라갔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준석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준석의 역량과 정치력에 실망을 하고 혐오스럽고 미래 대안이 안 된다고 다 도망갔어요. 왜 미래 대안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놈은 사기꾼이다. 우리가 우리 일신을 버리고 지 도와주러 왔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지 혼자 살려고 그러더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준석이라는 대통령이 되면은 진짜 히틀러 같이 된다. 너무나 에고이스트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뭐라 그럽니까? 0%부터 시작해서 14%까지 왔다. 조롱과 압박을 뚫고 드디어 내일 선거, 대선 선거일까지 왔다. 보수의 미래, 이재명을 물리치기 위해서, 미래 정치를 위해서, 젊은 층을 위해서 저를 지켜달라, 나를 찍어달라. 이 정도면 미쳤죠. 그 팬크애들 난장판 치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딸이나 팬크나 똑같은 놈들이고 동훈이 갓딸들, 할매들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네 거울을 봐라. 준석이. 얘는 근데 거울을 안 봐요. 얘는 항상 반성이 없고 사과가 없는 애예요. 얘는 남한테 사과하고 남한테 지면은 죽어요. 죽어. 부글부글 지 혼자 그냥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죽는 놈입니다. 이런 놈이 양진영의 수구적인 행태만 공격해가지고 대한민국 미래가 될 수 있습니까? 정치는 농익어야 돼요. 정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재명이나 이준석은 지혜가 빵점이에요. 장기수만 있는 놈들이고. 근데 이재명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국힘이 지금, 아니, 개혁신당 애들이 지역구 의원 이준석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비례대표입니다. 이재명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저하고 개혁신당을 키워 달고 찍어 달랍니다. 3명 가지고 뭐합니까? 아무리 망가지고 썩고 뭉거리지는 국힘이라도 일단 표를 몰아주고 큰 덩어리가 이재명에 대응하도록 일단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혁신은 내일 모레 선거 끝나고 하면 됩니다. 이놈은 항상 발표 때 불리하면 발표했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쫓아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정치 권력 투쟁이고 힘의 투쟁이었다. 졌으면은 물러났으면 됐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고 윤석열 같지 않아도 과거에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당대표가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꼴통 새끼죠. 국힘과 윤석열이 자기를 짓밟았어. 이때까지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쫓아내려고 싸웠어.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자기를 철저히 짓밟았대. 뭘 짓밟았어 이재명이가? 이놈의 큰 이유가 탈진보 일부, 탈이재명 일부, 좌파 진보 유튜브 시사평론가에서 큰 놈인데요.
얘를 탄압한 사람도 없고, 짓밟은 사람도 없고, 세력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하도 깝죽깝죽대니까, 그 얼치기 평론가들하고, 썩고 뭉그러진 보수가 얘를 갖다가 미래대안, 보수대안으로 하는, 얘 또 올렸다가는 진짜 보수가 죽습니다. 한동훈이도 없애버려야 되고, 얘는 모든 게 반대하고 있죠. 당연히 제3정당은 그래야 되겠죠. 양 진영을 공격하면서. 근데 걔네들이 얘를 짓밟힌 게 없습니다. 얘가 조롱이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비아냥이라 그러면은. 준석이를 찍으면은 제명이가 당선된다. 그런 프레임을 국힘 일부가 걸었죠. 그게 조롱입니까? 그건 선거 전략입니다. 국힘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지가 젓가락 발언을 하고 나서 그건 젓가락 발언은 민주 진영 좌파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계, 얘를 따라다니는 펜코 2030급, 무지랭이는 남자애들보다, 대부분의 2030 남성들, 또 기성세대들, 40, 50, 60, 70까지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가하고 있죠. 어떻게 저런 말을 공중파에서 대선 토론에 생중계로 할 수 있느냐? 근데 지가 와가지고, 지가 젊은 세대의 마지막 희망이래요. 반대 세력, 윤석열 세력, 이재명 세력에 철저히 짓밟혔으니, 지가 마지막 세대고 젊은 세대니, 자기한테 표를 달래요. 선거 안 좋아하겠다고. 또 길어지네. 할 말 또 못하네. 자, 이준석은 여기서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고, 한동훈 거론도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당권하다고 깝치는데 그놈도 끝내야 되고, 문제가 뭐예요? 김문수가 문제가 많아요. 가장 큰 문제가 정광훈 세력하고 연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일단은 국힘 쪽으로 표를 몰아주셔서 최소한의 표차를 치도록 제명이한테 일단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에 또 혁신을 하든가 당권 투쟁으로 또 만시창이 되든가 그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같은 경우가 제가 함부로 하는 방송이 아니고 이재명의 그 공약을 다 봤어요. 하나도 쓸모있는 공약을 안 내놨어. 그냥 잡기술로, 잔기술로, 말을 싸구려같이 하면서 그냥 계엄, 탄핵, 내란 세력 타도로 지금 대통령이 등극되는 순간이에요. 그렇다고 김문수 쪽에서 특별한 공약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준석 걔 공약 자체가 없어요. 걔는 특정 세대 2030 남자애들을 위한 공약뿐이 없어요. 그런 애는 정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지금 현재 마지막 남은 거는 준석이가 28일부터 유시민이가 28일 9일부터 망언을 터뜨렸죠. 젓가락 박을은 여성 고졸 노동자 폄훼하는 걸 터뜨렸죠. 그래서 막판에 김문수 쪽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금 조성이 됐어요. 김문수로 모아 갑시다. 저 김문수 안 좋아합니다. 국힘 안 좋아합니다. 근데 더 싫은 게 있어요. 제명이, 준석이. 일단 준석이 표를 조져야지 김문수 쪽 표가 확장이 됩니다. 내일 영상 찍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